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51년 7월 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인트버그에 있는 한 아파트 주인이었던 카펜터 부인은 저녁 9시쯤이 됐을 때 67세의 메리 리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메리 리저 할머니인데요. 리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또 평소에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셔서 상냥한 주인이었던 카펜터 부인은 평소 자주 그녀의 안부를 묻거나 또 얼굴을 보러 그녀의 방에 찾곤 했습니다. 이날 저녁 할머니가 잘 주무시는지 또 잘 준비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한 뒤 카펜터 부인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카펜터 부인이 뭔가 타는 냄새를 느끼게 됐고요. 잠에서 다시 깨게 되는데요. 이내 걱정을 거두고는 다시 잠에 듭니다. 사실 종종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타는 듯한 냄새가 집안에 나기도 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카펜터 부인은 평소처럼 아침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8시쯤 리저 할머니에게 전해줘야 할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 때처럼 이 전보를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방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인기척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메리 리저 할머니는 나이도 좀 있으셨고 해서 평소에 그렇게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셨는데요. 카펜터 부인은 불현듯 혹시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이 방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황급히 문을 열려고 할머니 방에 손잡이를 잡게 되는데요. 아! 어쩌죠? 이 손잡이를 잡자마자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뜨거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카펜터 부인이 생각을 하죠. 혹시 방 안에 불이 난 건 아닐까? 다급해져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침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2명의 도장공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고요. 힘을 합세해서 문고리에 천을 감은 뒤에 힘껏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 방 안에서 굉장히 훅 하고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느껴집니다. 아니 지금 불이 난 거라면 안에 혼자 계신 할머니는 어쩌죠? 놀란 세 사람은 얼굴을 감싸면서 일단 몸을 움츠렸는데요. 방 안을 훑어보게 됩니다. 연기가 조금씩 거치면서 안의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분명 연기가 있긴 했지만 불길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방 안을 들여다보던 세 사람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연기와는 다르게 방에 불이 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리저 할머니가 쓰시던 침대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이동하실 때 쓰던 팔걸이가 있는 보행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탠드까지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는 멀쩡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 안에 계셔야 할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할머니가 혹시 욕실에서 쓰러지신 게 아닌지 다 확인을 해보는데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카펜터 부인은 분명 지난 밤에 할머니가 방 안에 계시고 주무시는 걸 자기가 보고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만약에 외출을 하신 거면 분명 내가 알았을 거라고. 그러던 도중 방 안에 같이 있던 도장공 중 한 사람이 할머니가 늘 이용하던 보행기 아래에서 검은 잿덩어리를 발견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 이렇게 이 할머니가 달고 다니는 거 밑에 이 잿더미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게 되는데 이내 깜짝 놀라게 되죠. 잿덩어리와 함께 타담한 인간의 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목격하게 된 카펜터 부인도 곧 그
다리가, 그러니까 타지 않는 이 다리가 리저 할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면 이 발에는 할머니가 평소 자주 신고 다니던 검은색 세틴 재질의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게 타고 남은 채, 그리고 한쪽 다리, 그 외에 작은 등뼈 조각과 주먹만한 크기의 타담한 두개골의 일부도 발견됩니다. 즉, 이 상황은 약 80kg 정도 나가던 리저 할머니가 화염에 휩싸인 뒤 이 4kg 정도의 어떤 잿더미와 또 뼈를 남긴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기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화재 현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게 되는데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소방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법의학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방 안에 있는 가연성 물질들, 그러니까 쉽게 탈 수 있는 물질들은 전혀 타지 않았고 오직 할머니의 몸만 화재를 당한 겁니다. 이런 현장을 처음 접한 이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 혹시 그렇다면 이게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FBI가 직접 와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타살에 관련된 어떠한 정황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당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법의학자 위르톤 크루그만 박사는 건물을 태우거나 다른 가구의 손상이 극히 적은 정도의 화재였는데 그 화재로 사람이 거의 흔적도 없이 마치 화장된 것처럼 타는 일은 내 여태껏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쩌다 방 안에 홀로 있던 리저 할머니 몸에만 불이 붙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리저 할머니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4년 11월 펜실베니아주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당시 51세였던 헬렌 콘웨이 부인과 손녀 스테파니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는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2층에 있던 할머니가 손녀에게 담뱃불을 붙일 성냥 같은 불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손녀가 이 심부름을 하고 나서 오전 8시 반 다시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분 뒤 지나가던 주민이 그녀의 집 2층 거실에서 불길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서 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죠. 바로 3분 후에 소방대원들이 코네이 부인의 집에 도착하게 됐지만 이미 불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죠. 열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층에 있었던 코네이 부인이 아주 끔찍한 상태로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부인의 몸은 완전히 타버렸고요.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간신히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조금 사진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코네이 부인의 방 안에서는요, 강력한 불길이 있었던 흔적이 이렇게 벽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휘발유나 등유같이 이렇게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촉매제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정말 기이했죠. 게다가 그녀의 다리 부분은 이제 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다리의 각도 또 종아리에 나 있는 화상 물집으로 볼 때 코네이 부인은 불이 붙었을 때 일어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었어요. 즉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에 불길에 휩싸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여러분이 이 현장을 보시면 불이 상당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 다 타버릴 정도의 강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방 안에, 여러분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방 안의 물건들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방 안에 강력한 열기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선반에 올려져 있었던 TV였어요.
텔레비전의 윗부분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게 열기 때문에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레이스 재질의 어떤 옷을 입은 작은 인형은 불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정말 그 코네이 부인이 사망한 이 현장은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손녀 스테파니의 증언에 따라서 혹여 그때 할머니가 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아닐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코네이 부인이 사망한 그 어떤 그 위치에서 그녀의 몸과 담배는 약 1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뭐 제대로 이렇게 들고 있어야 어떤 불이 붙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코네이 부인이 담배를 피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그냥 급하게 사건을 일단락시킵니다. 그 외에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보면 화재 발생을 이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불이 보고 화재를 신고했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소방수가 온 시간은 약 6분이었습니다. 6분 만에 사람이 담뱃불로 인해 생긴 불로 그렇게 완전히 연소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1979년 추수감사절, 옥츠키 부인은요, 스키장에 가는 아들 프랭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지내야 하는 처지였어요. 이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아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됐던 프랭크가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전 부인인 셀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엄마가 괜찮은지 좀 확인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리가 옥츠키 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 앞에 도착을 하니까 집 밖으로 자욱한 연기가 막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 불이 났나 보다. 그래서 셀리가 급히 911에 신고를 하게 되죠. 현장에 당시에 도착한 소방관에 따르면 집 안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채 가시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집안을 딱 봤는데 분명 여긴 불이 났어. 근데 안에는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본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현장을 좀 더 살피던 소방관들은 소파 옆에 있는 잿더미를 발견합니다. 이게 실제 현장 사진인데요. 자, 소파 옆에 잿더미. 그런데 이 모양이 이제 일단 굉장히 의심스럽죠. 사실 이 재와 함께 다리 보조장치가 발견되는데 그걸 보고서야 이 잿더미가 이곳에 살고 있던 옥츠키 부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부인의 몸은 무릎 위로 뼈까지 모두 불에 타버린 상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리저 할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주위 사물들은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피해가 없이 정말 멀쩡했고요. 심지어 이 소파는 불에 잘 타는 천으로 된 소파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타지 않았고 그 위에 있는 뭐 책과 신문까지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혹시 그녀가 평소에 담배를 자주 태웠는데 담뱃불씨가 화재를 일으켰나 싶어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담뱃불도 만약에 화재를 일으켰다 한들 소파나 신문을 태우지 않고 사람의 몸만 타게 한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수사관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건요. 분명 사람이 불에 탄 건 맞는데 이 시신의 형태가 일반적인 화재로 사망한 사건의 시신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 화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인체는 새까맣게 타고요. 피부가 서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재가 남을 만큼 오히려 다 타지 못하고 불이 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불이 꺼져버리니까. 즉 타버린 몸의 형체는 어쩌면 좀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리저 할머니, 코네이 부인, 옥츠키 부인의 경우에는
몸의 대부분이 재로 변해버릴 만큼 정말 어떤 고온에 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형체는 이 세 사람 다 다리의 일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옥츠키 부인의 다리 일부분이 남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사진에 약간 어떤 좀 잔혹성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리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옥츠키 부인과 코네이 부인의 공통점은 그래도 흡연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이 불이 나고 소방수가 와서 들어가 맡을 때까지 6분이에요. 그런데 6분 만에 완전히 연소를 시킬 만큼 담뱃불이 화력이 셀까요?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피해자는 15세기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이후에 흔하게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씨로 인해 몸이 타들어가고요. 또 특징이 주변을 태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나 바닥, 천장이 보통 깨끗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에서 발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건 몸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화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길이 막 치솟는 형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 미스테리한 진짜 이 현상은요, 디스커버리 채널을 비롯해서 각종 매체에서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이런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뭐냐라고 추정하는 거에 있어서 정전기로 인한 불꽃?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정전기 다 겪는데 그 정전기로 불꽃이 일어나서 사람이 뼈까지 다 탈 만큼 홀랑 타는 거? 아, 그렇다면 체내에 있는 어떤 화학 성분 인에 의한 발화.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인이라는 그 성분의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럼 이것도 믿을 만한 가설이 아닌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결과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함에 있어서 발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연 발화가 일어났다면 이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 그나마 조금 신빙성, 그다음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체지방이 어떤 심지 역할을 하면서 연소가 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방은요, 이제 불에 훨훨 잘 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이 있다고 인간의 몸이 자연 발화된다 라고 이렇게 쉽게 연결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인체 자연 발화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